네,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뉴스 진단 이 시간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지난 6일에서 7일이었죠. 그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었던 그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회담이었는데요. 회담 결과만 놓고 보자면 결과는 별로 안 좋았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심지어는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전혀 모를 정도로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되게 일반적으로 정상끼리 만나면서 서로 공감하는 게 있고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은 씩씩하게 전 세계에 알리느라고 이제 미디어들을 다 불러놓고서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선언이나 공동 합의문을 서로 웃으면서 이제 발표를 하고, 대개가 한미 동맹 관계다 그래서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랑 회담이 끝나면은 백악관 뜰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야 잘 됐습니다. 요번에 회담 끝나자마자 공동 기자회견이나 무슨 공동 합의문이나 성명서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 볼 때 잘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관해서 콩닥콩닥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보다 더 긴장된 분위기가 되기도 했고, 사실을 잘 모르니까, 아니면은 너무 이게 뭐 어떤 얘기도 안 됐다 이래 가지고서 그냥 제로 베이스가 됐는지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이게 맞는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뭐 관심사가 핵과 관련된 문제고요.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한반도의 정세가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이 계속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자꾸 그 한반도 중심으로 전쟁 긴장이 고조되니까 중국과 미국 정상회담에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었죠. 우리는 더했죠. 우리는 더했는데 사실 성과가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불안을 조성한 거죠. 사실 북의 핵실험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 북한이 지금 전쟁 당사국이고, 이 한국 전쟁을 막 하다가 잠깐 쉬자 해가지고 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총알만 날아가지 않았지 이게 이제 휴전 상황이지 교전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교전만 중단됐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두 나라 간의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간 역할에서 비교적 북한 입장을 들어주면서 역할을 해온 게 중국이었는데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이 중국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된 게 없지만 그래도 중국한테 미국의 입장과 생각은 이러니까 북에다 이렇게 하라라는 역할을 좀 중국에 주려고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이랑 결론이 중국과 미국의 북에 대한 입장이 별로 조율도 안 됐고 공감하는 부분도 없고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 문제에 관해 가지고서는 지금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기가 북한은 1년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4월 15일입니다. 그날은 그래서 4월 15일 전후에서 북한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대개 뭐 상투적으로 여기서는 북의 자기들의 적국인 미국에 대해서 한껏 격앙된 아주 그 적개심을 드러내게 되죠. 이거를 늘 그랬으니까 저 사람들은 그렇게만 여기지 않을 법한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이라는 거는 게임도 안 되는 작은 나라, 좀 이런 좀 뭐 저 깽판 부리는 나라,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여차하면 이렇게 하면 이거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결정을 어떻게 보면 신중한 면보다는 단호하게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릴 만한 지도자죠.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북이 태양절인 최고의 명절인 4월 15일 날 북에서 지금
전 세계에다 내놓고 그래도 우리가 강하다라고 과시할 수 있는 거는 핵실험을 뻥뻥하는 거 6번째 핵실험 많이 이제 두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다가 미국 본토까지 날아오르는 장거리 미사일을 같이 실험할 가능성이 크니까 이건 미국을 위협하기 때문에 모든 군사적 행동도 준비해라 라고 대통령이 백악관 안에 국가안보보좌관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그랬죠. 그 모든 대통령께서 모든 수단을 준비하라고 했다라는 것을 밝혔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뭐 지금 뭐 4월 위기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정말로 우려 섞인 그런 걱정들을 많이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에서도 이제 한국에 대한 정세를 조금 이렇게 좀 눈여겨봐라 뭐 이런 내용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또 물론이고요. 뭐 그만큼 지금 굉장히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뭐 북한이 그 이렇게 어떤 발발이나 뭐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닐 텐데요. 특히 이렇게 이제 집중되고 이렇게 더 최고조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만이라고 할 수가 없고 네네. 북한도 이제는 마지막 어떻게 하면 마지막 이 도발을 통해서 점점 또 세졌고요. 그렇죠. 예. 마지막 이런 그 공격적인 자기 과시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위험 조성, 긴장 조성해서 빨리 미국이랑 어떻게 좀 해보려는 이게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뭐 북이 거의 마지막 왜냐하면 미국까지 날라오는 미사일 가졌다라는 게 네네네. 이제 중론이고요. 거기다가 미사일 위에다 실을 수 있는 핵탄두가 아주 경량화, 가볍게 소형화, 작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밝혀지니까 구체적으로 미국이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거기다가 사실 이런 긴장 조성되는 조건들이 나오면은 사실적인 얘기, 구체적인 근거에 의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SN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이 뭐 어떻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접했을지 모릅니다. 이럴 때 냉정하고 침착하게 과연 긴장이 전쟁 위기가 어느 수준인가를 잘 파악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예. 괜한 이런 두려움, 공포, 이런 심리적 압박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리고 너무나 그냥 관성적으로 넉넉고 있다가 또 그것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현실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습니다. 북이 핵실험을 미국이 북을 위협할 때마다 북은 그 위협에 주눅 들어서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북은 우리도 뭐 대응책이 있다 가지고 더 그 공격적이었었죠.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3월 달에 미국과 한국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사훈련이 끝나면은 최신의 그 미국 항공모함이라는 이제 칼빈슨호는 원래 그 호주 인근에 이렇게 정박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게 네. 지중해 쪽에 가든가 태평양 쪽으로든가 막 이렇게 하려고 있는데 3월달 훈련이 끝나고 이 칼빈슨호가 호주 쪽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네네. 시진핑 트럼프 회담이 예. 이게 잘 안 되고 나서 한 싱가포르 쪽 좀 돌아가던 이 군함 아주 그 핵의 그 전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핵을 탐지한 군함인데 군함이 싱가포르 쪽에서 다시 방향을 돌려서 한반도 쪽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이제 세계 여론은 이걸 보고서 긴장이구나. 왜냐하면 이 군함이 한 번 더 움직이는 데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데 이게 한 6, 7천 명 인원이 탑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전투기, 이 비행기가 한 50대 이상의 전투기가 있고 뭐 이 커다란 한 도시가 움직이는 것 같은 건데 여기에 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시 한반도 인근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한 거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아닌가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조건이죠. 그리고 이 명령 체계가 대통령의 백악관 안에 있는 NSC 국가안보국을 통해서 펜타곤을 통해 가지고
태평양 사령부로다가 내려간 게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막 미국 이 저널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그냥 한번 위협하려고 내린 명령이 아니고 관계된 실무 핵심들이 뭔가 동의해가지고 만들어낸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뭔가 아주 최고조로 긴장이 올라왔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NBC인가요? NBC는 이거에 대한 그 태평양 미군 사령부의 지휘가 이렇게 되는 거를 직접 취재하기 위해서 취재진이 직접 가서 서울에도 상주하고 있고 뭐 그런 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간절히 원하는 거는 일단 미국이 예전과 같지 않으니까 북한은 절대 핵실험, 무모한 핵실험하면 절대 안 되고 이건 민족 공멸하는 거 절대 안 되고 또 미국은 이때까지 온 게 인내해 온 게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거 그거는 지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거를 군사적인 수단 방법이 아니고 평화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이 좀 주목해야 될 거는 한국 전쟁 이후에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가장 고조되어 있을 때가 1993년이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북한을 그냥 싹 공격해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거를 막을 수 있었던 거는 백악관, 특히 워싱턴 내의 백악관 안에 군사적인 방법보다는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거는 지금 네네. 트럼프 측근에는 그러한 목소리가 없다. 그게 그때하고 다르다. 이게 이제 아주 전문가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이제 그거로 설명이 됩니다.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전쟁 위기다라고 아니다. 전쟁 위기가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겁니다. 네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상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뭐니 해도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을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재외 국민들이나 아니면 한국 국민들이나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좀 화가 나는 거는 저는 사실 이런 바람도 있어요. 뭐 시청자분들도 그런 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지금 한국이 무슨 선거다, 대선이다. 이걸 잠시 합의해서 중단하고 이런 긴장이 선거도 편안할 때 해야 진짜 민심에 의해서 리더십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제일 좀 화가 나는 거는 한국에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참 화가 나는데 이 대통령을 대신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랑 회담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전화한 게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전화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했는지는 아직 소상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담이 잘 됐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얘기를 했는데 그 전화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미국 대통령도 한국의 대통령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은 이 선거 잠시 멈추고 우리 다 같이 이게 좀 위기면은 이걸 좀 넘길 때까지 우리 이 국론이 이렇게 되는 선거나 하자. 이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람이고 그 외에는 이게 전쟁으로 가든 안 되든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든 정밀 타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의 전쟁 위기가 왔으면은 여러분 우리 일반 미국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한번 위협 요인을 제거한다고 뭐 이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용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인으로서는 절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북은 뭔가 다치면은 확 어떻게 해볼 그럴 수 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전, 전면전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서 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민족 공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 뭐 이 남이다 북이다 군사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있고 이건 중국이 또 나서게 되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권력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워싱턴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 전 세계의 전쟁 소용돌이를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틀리지 않죠. 그리고 우리 한인들은 이게 좀 다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나마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진짜 이렇게 일궈온 이렇게 그 민족 역량을 이렇게 이루어 왔는데 이건 우리는 절대적으로 전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돼. 이 위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미국이니까 예. 미국의 워싱턴에다가 목소리를 내는 거 절대로 전쟁은 아닙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나와야 된다. 정말 어떤 분들은 저렇게 말썽꾸러기고 북이 저러니까 전쟁을 해서라도 이거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참 답답합니다. 이제 이론이 많겠지만은 전쟁은 아닙니다. 권력이 나쁘고 권력이 믿고 이렇지. 이 선량한 국민들은 북에도 있고 남에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이 위기를 넘기고 이 시대가 가면 점점 긴장 완화, 교류 확대하면서 저는 이 흐름을 역류할 수는 없다고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자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번에 전쟁이 진짜 된다 안 된다 상관없이 미주 한인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 공전 얘기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네네. 북한에 대해서도 네. 아주 명확하게 절대 안 된다. 핵실험 절대 안 된다. 도발 행위 절대 안 된다. 이 얘기도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런 역할을 미주동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래서요. 드네요. 이럴 네네.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네네. 정치력 결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시민참여센터에서는 그 지난 주초서부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메시지가 한인들을 많이 생각하고 한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들 고맙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한 100여 명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한테 우리는 단호하게 북이 핵실험, 핵위협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도 우리는 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반도의 평화, 안정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로 이런 거를 풀어나가는 쓰면 이게 이제 한인들의 뜻이다라는 이런 레터도 내고 이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거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미국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정치권에도 내고 또 오피니언 리더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 내고 사실 미국의 지식인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과 틀리지 않습니다. 정치권 안에 권력의 논리와 정치 논리를 가지고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과 북한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평화만을 외쳐야 될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역할과 책임, 분명히 책임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막중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네. 4월 위기론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4월 15일하고 또 날짜가 하나 더 있죠. 이게 뭐 지금 15일 결정적 이외에 또 4월 15일 전후가 네네. 사실 지금 평양에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는 최고인민대의원 대회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도 그 결정을 하고 북은 뭐 좀 심플한 면은 있습니다. 하나 그냥 확 권력이 정하면 누가 뭐래든 그냥 그걸로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더욱더 좀 불안하죠. 위험하고. 그리고서 북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좀 무모성이 있기 때문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무모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네. 4월을 좀 잘 넘겨서 5월 9일이면 이제 대선이 치러지고 한국에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좀 잘 이 위기가 잘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